안녕하세요, 토닥톡톡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대화죠? 너무 많이 말해서, 아니면 한마디도 못해서,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대화가 끝난 뒤에 후회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후회를 하거든요. 사실 대화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제일 좋은 건 그냥 나다운 모습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겠지만, 좀 더 대화를 즐겁게 하고 싶다, 좀 더 말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 욕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 끌리는 사람의 대화법 7,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화법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4가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의 대화 절반 이상이 성공적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질문하고 싶어지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썸 타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질문하고 싶은 게 막 한가득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커피를 핸드드립 해먹는 걸 좋아한다면 커피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내릴 수 있을까? 이 원두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물 온도는 몇 도일까? 처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이 막 샘솟겠죠. 결국 질문이라는 건 관심이 있을 때, 궁금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고 흥미 없고 재미없어 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면 그건 거의 머리를 쥐어짜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한다면 상대는 당연히 내가 상대에게 또는 이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관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이면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궁금했던 점, 평소에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한다면 더욱 좋겠죠? 내가 그만큼 상대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 평소에도 상대를 좋게 보고 있었다는 게 질문 속에서 드러나니까요. 구체적으로는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공식에 맞추어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핸드드립 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언제부터 핸드드립을 좋아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계기로 핸드드립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처럼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래는 말수가 많지 않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상승하는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구성되었을 때 말수가 많아지는 모습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상대의 말하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으니 좋고, 여러분은 대답을 통해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좋습니다. 두 번째는 7대3 법칙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 법칙을 생각한다면 호감을 얻는 대화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70%는 들어주고 나머지 30% 말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 비율로 따진다면 10분 대화할 때 나는 3분만 말하고 7분 들어준다는 건데요. 이는 상대를 무대 위에 앉힌다는 점에서 질문하기와 그 취지가 비슷합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주인공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죠. 배우들도 주연이 되고자 끝없이 노력하고 SNS 속 수많은 사람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노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주인공으로 느끼게 한다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화가 즐거워질 수밖에요. 주인공이 되는 거 싫다,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싫다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조예가 깊다고 손꼽히는 철학자 존 듀이도 인간 본성의 가장 심오한 욕구는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했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1인칭으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이 법칙을 꼽을 만큼 저는 이 7대3 법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내 옆에 딱 한 사람만 둘 수 있다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말을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저는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듣기만 잘해도 대화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화법, 어떤 말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듣기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1, 2, 3 기억하기입니다. 앞선 7대3 법칙과 비슷하면서도 한 가지가 더 가미된 화법인데요. 1, 2, 3이 대체 뭘까요? 1, 2, 3 대화법은 자신이 할 말을 최대한 요약해 1분 이내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2분 이상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대화에 3분 이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7대3 법칙에 담긴 듣기의 중요성과 함께 맞장구, 리액션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해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괜히 더 신나고 대화가 재밌게 느껴졌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 수밖에요. 포인트는 상대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서 그가 마음껏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나의 경험을 곁들일 수도 있고 종종 내가 대화를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번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 인터셉트가 된다면 아마 즐거운 대화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들을 때는 청자로서 청자의 심정이 되어서 화자에게 공감하고 화자를 빛내는 시점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냥 칭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칭찬이에요. 물론 아부를 들어도 그게 아부인 줄 알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딱 봐도 사회생활용 칭찬인데도 오히려 피식 웃음 나면서 기분 좋죠. 그런데 진정성 담긴 칭찬을 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어떤 게 진정성 담긴 칭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냥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들으면 딱 감으시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억지로 칭찬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긍정해주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내 의견을 숨기면서 상대의 의견을 긍정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이 능사도 아닐 뿐더러 결국 이 대화보다 중요한 건 나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잘 대화하고 싶다 한들 그걸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대뜸 말하는 것보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하고 먼저 상대의 의견을 긍정한 뒤에 내 의견을 덧붙이는 게 훨씬 듣기에 부드럽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충고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칭찬이나 상대의 의견에 대한 긍정처럼 듣기 좋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로 보아야 할 때 처음 4초 동안 가장 왕성한 집중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에게 충고나 지적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주어를 나로 말하는 게 좋은데요. 나전달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면 상대의 잘못 대신 나의 생각, 나의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면서도 상대는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끼지 않게 되어서 훨씬 덜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라는 말을 주어가 나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너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함부로 말하는 건 조심해주면 좋겠다. 처럼 원하는 점을 덧붙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리는 화법 4가지로 질문하기, 7대3 법칙, 1, 2, 3 기억하기, 칭찬이나 예스 먼저 말하기를 소개했는데요. 그렇다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는 대화를 억지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번 꼭 이렇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저 좀 더 즐겁게 대화하고 싶고 대화할 때 좀 더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분명 이 4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살아가며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에서 충분히 호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